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여기 성공을 꿈꾸는 청년과 백만장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저자는 20살 젊은 나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일본 최고의 성공 멘토, 경영 컨설턴트이자 투자가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자가 되는 길을 전파하는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부호는 부와 성공의 비밀이 3단계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 실행하는 것, 그리고 일을 해내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한 부자가 되는 17가지 비결, 20살에 만난 유대인 대부호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유대인 대부호를 만나 성공과 부의 철학을 배우는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부를 끌어당기는 돈과 인생의 비밀 17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을 알면 돈의 원리가 보인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번다. 성공을 부르는 직관력을 높여라. 부를 끌어당기는 무의식 마인드셋 등 부의 통찰을 주는 17가지 성공 비결을 흥미롭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세상에는 어째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질문을 받자 나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공하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어째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서 나는 학력과 타고난 집안, 재능과 운 때문이겠죠 라고 떠오르는 대로 답했다. 그러자 그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네.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그것은 현실의 인생을 잘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잘 관찰하면 성공과 학력, 집안, 재능, 운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것이네. 게라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네. 그러나 보통 사람은 다른 것을 보지. 편견과 두려움, 왜곡된 가치관, 윤리관을 통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행복한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평소의 차분한 느낌과는 달리 엄숙함이 가득 차 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볼 수 있다면 성공은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네. 지금부터 자네에게 17가지 법칙을 알려주겠네. 그 하나하나를 통달해 갈 때 눈을 뜨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해. 그렇지 않고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네.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편견과 잘못된 신념을 모두 뛰어넘어야만 하네. 성공을 부르는 직관력을 높여라. 조타수가 서툴면 여객선이 침몰한다. 자네는 조수의 흐름을 볼 수 있는가? 바다에 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조수와 바람의 흐름이라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자칫 흐름을 알아채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마침 이 배는 엔진이 달려있으니 괜찮지만 요트는 조류와 바람의 흐름을 잘못 읽으면 치명적이지. 대부분 사람은 그런 흐름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네. 어느 배의 탈지에만 집중하지. 크기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아무리 선실과 시설이 좋아도 선장의 조타 실력이 나쁘면 타이타닉호 같은 호화 여객선이라도 가라앉는다네. 나는 손으로 노를 젓는 보트에서 시작해 스스로 배를 크게 만들어 왔어. 조류와 바람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을 실현했다네. 그것은 무엇보다도 큰 조류의 흐름을 읽는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네.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흐름을 읽는 힘이네. 즉, 사물을 깊이 통찰하는 힘이지.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예측하는 것이지.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은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네. 나처럼 전쟁으로 운명을 농락당한 자는 특히 그렇지. 나라의 방향이 좋지 않은 곳을 향하면 그 나라를 탈출할 각오도 필요하네. 자네는 상상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태어난 문화를 사랑하는 일은 멋지다네. 하지만 지금 있는 장소를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 자세를 늘 지니길 바라네.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 좋습니까?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를 보게나. 지금 미국은 불경기라고 하지만 틀림없이 언젠가 경기는 좋아지겠지. 자네 나라는 지금이 절정으로 당분간은 그렇겠지. 일전에 TV에서 토지 가격이 손수건만한 넓이에 얼마라고 하는 식으로 방송했었는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네. 일본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방송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그 같은 터무니없는 일은 오래가지 않네. 경기는 순환을 반복하는 법이지. 자네 말로는 일본이 미국을 이겼다고 들떠있는 것 같지만 우스운 이야기네. 오만한 쪽이 지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지. 미국도 바로 이전까지 오만했었네. 1960년대는 미국이 세계의 왕자라고 착각하던 시대였네.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까지 공격하고 자신의 파워를 세계에 과시하려 했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알고 있겠지. 오만해졌을 때 추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네. 지금의 일본이 그렇듯이 말일세. 그 사이에 반드시 미국이 회복하여 역전할 것이네. 그때 자네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게. 그리고 또 10년이나 20년이 지나서 미국이 다시 오만해졌을 때 시소게임처럼 교체 시기가 다시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네. 아무리 뛰어난 경제학자라도 돈이라는 조수의 흐름을 읽지는 못한다네. 상식과 자신의 직관에 의지하게나. 세세한 흐름의 의식을 빼앗기면 안 되네. 적어도 5년, 10년의 흐름으로 상황을 살펴보길 바라네. 운과 인생의 주기를 판별하다. 흐름과 동시에 중요한 것이 인생의 주기라네. 인생에는 궤도에 오르는 상승세와 내려가는 하강세가 있어. 그것은 회사도 나라도 문화도 마찬가지지. 오르는 상태일 때는 무엇을 해도 잘 풀리네. 반대로 내려가는 상태일 때는 무엇을 해도 빗나가 버리는 법이네. 이 인생의 주기를 잘못 읽기 때문에 잘 풀리는 상태일 때 성공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도중에 탈락해버리고 만다네. 자신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나.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인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를 밟을 때인가를 잘 살피라는 말이네. 인생에는 달처럼 차고 기우는 흐름이 있네. 자신의 달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성공에 꼭 필요하지. 자신의 달이 기울었다고 느낄 때는 과감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이 인생을 즐기게나. 그리고 운이 상승해서 순풍이 분다면 돛을 넓게 펼쳐서 승부에 나서는 거지. 자신의 운이 어떤 상태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터무니없는 큰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네. 터무니없는 실패란 운이 떨어진 시점에서 실패를 만회하려고 승부에 나설 때 일어난다네. 그럴 때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집에서 차분히 있는 것이 상책이네. 사람의 그릇, 회사의 그릇을 판별한다.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과 사귀도록 하게. 그리고 만나면 5분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판별하도록 하게. 그렇지 못하면 이런저런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지. 젊을 때는 죽지 않을 정도로 나쁜 일을 겪는 편이 자신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일세. 만나는 사람의 본질을 읽어내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네. 장래에 자네가 팀을 꾸릴 때도 팀원이 될 사람의 됨됨이와 적성을 모르면 어떻게 팀을 만들 수 있겠나? 어떻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까? 간단하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나.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네. 웃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지. 정직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웃는 얼굴이 상냥하다네. 인간성을 보려면 그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의 종업원이나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찰해 보면 저절로 인간성이 드러나는 법이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인간적으로 안과 겉이 다른 사람은 자네한테는 좋은 얼굴로 대하더라도 자기보다 아랫사람인 타인에게는 함부로 말을 할 걸세. 회사의 좋고 나쁜 점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사업 계획을 볼 때는 그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려고 노력하게. 사장의 표정도 눈여겨보게. 대체로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은 회사는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네. 사장한테 술, 여자, 도박 같은 버릇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하네. 다른 사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네. 직관력을 기른다. 직관력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네. 나는 최종 결단을 직관의 의지에 내리고 있네. 미국 회사의 최고 경영자도 과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네. 게다가 성공한 사람일수록 직관력을 갈고 닦아 예민하네. 비즈니스에 투자할 때도 사람과 사귈 때도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도록 하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이 많다네. 크게 성공한 사람 중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지. 대학 교육을 받으면 머리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아. 인생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때라도 살아남는 동물적인 직관력이라네. 직관과 단순한 직감력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저는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직관은 흔들리지 않는 느낌이네. 직감력은 바뀌기 쉬운 감각 같은 것이지.
그러면 직관은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습니까? 훈련하는 수밖에 없네. 근육을 단련하듯이 자꾸 사용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지. 그때 내 몸에서는 아직 직관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불을 끌어당기는 무의식 마인드셋. 크루저 갑판에서 차를 마시며 게라 씨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매일 일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드네. 부자는 일상적으로 풍요로움, 새로운 기회, 즐거운 이벤트를 생각한다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월말에 지불할 공과금, 함께 일하기 싫은 상사, 구조조정 이야기 등 빈곤으로 이어질 만한 것만 생각하지. 평소 의식을 어디에 집중시키느냐가 자네의 미래를 결정하네. 자신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면 성공은 아주 빨리 오지. 자신이 장래의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게. 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한다네. 그 생각의 대부분이 파괴적인 것이라면 자네의 인생 또한 파괴적으로 빨라지네. 자신이 장래의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어느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하네. 그 사고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라면 자네의 인생도 부정적으로 될 걸세. 인생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사고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의 집대성이 바로 자네라네.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주의하지. 먹는 것이 몸을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생의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머리에 무엇을 넣을까에 대해선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행복의 토대가 될 만한 사고방식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하네. 머리에 들어온 것이 자네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인생을 만들기 때문이야. 읽는 책의 메시지, 보고 있는 TV, 만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에 더 신경을 쓰게. 하지만 사고가 인생을 만든다니 왠지 믿기 어려운데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현실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네.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증명할 수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이유로 보통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지만 자네는 TV 리모컨에 3을 누르면 어째서 3번 채널이 나오는지 그 구조를 알고 있나? 아니요, 모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리모컨을 사용할 걸세. 그 구조를 모르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어리석은 말은 하지 않겠지. 자동차의 메커니즘도 그렇네. 엔진의 시스템을 몰라도 열쇠를 돌리고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와 핸들만 조작할 수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네. 자신의 생각이 인생에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은 진실이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게나. 그 구조는 알 필요가 없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상상하고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되네. 놀랄 정도로 머릿속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질 걸세. 하지만 생각을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네. 그러나 자네의 사고를 잘 점검해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현실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물어보게나. 글쎄요. 좀처럼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는데 어째서일까요?
막상 만날 기회가 생겨도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해요. 저는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적인 관계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라며 게라 씨에게 도전하듯이 다그쳐 물었다. 자네 같은 청년이라면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 리가 없네. 자네는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사귀고 싶지만 무리야 라고 말하고 있군 그래.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의 결과는 그 사람 본래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여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네가 그렇게 바랐다고 보네. 자네가 말한 것처럼 표면 의식에서는 그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자네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현실은 진정한 자네가 바라는 대로 나타난 것이라네. 제 본심은 여자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이상적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네가 왜 여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를 바라지 않는지 말해볼까? 아, 네. 나는 조금 동요하면서 대답했다. 자네는 아직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지. 여러 여자와 사귀고 싶어 하지. 그리고 당분간은 그렇게 즐겁게 즐기다가 이상적인 여성을 찾자고 생각하고 있을 걸세.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창피하지만 말씀 그대로입니다. 잘 아시는군요. 간단한 일이라네. 그 밖에도 자네가 한 명의 여성과 진지하게 사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많다네.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정한다면 상대 여성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결혼하자고 독촉을 받아도 지금은 곤란하고 그 여성이 정말로 인생의 반려자인지를 판단할 수도 없어. 그 사람과 사귀다가 더 근사한 여성이 나타날지도 모르지. 한 사람으로 정해버리면 즐기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특정한 누군가에게 속박당하는 것은 조금 재미없어. 게다가 이제 충분합니다.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아직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가 하는 말을 막았다. 그 이상 마음을 들키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이제 알았는가? 자네의 저 깊은 곳에서는 아직 여자친구를 원하지 않는 것이네. 결국 자네가 생각한 대로 실현된 것이지. 만약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생각부터 점검해 봐야 하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감정이 인생을 지배한다. 사고가 인생을 만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은 보통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 과장되게 들리겠지.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네.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쫓겨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 왜 이 사람은 노예도 아닌데 아침부터 밤까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글쎄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네. 대부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네. 될 수 있으면 현재 생활에 매달려 있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네.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결국 두려움에 자신의 인생을 지배당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감정도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 분노, 슬픔, 우울한 감정은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말지. 말하자면 이런 감정에 인생을 빼앗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네.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의 인생을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감정의 힘을 알아야 하네. 자신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네. 자신의 내면과 나눈 대화를 기록하라.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점을 종이에 쓰는 것이 좋네. 종이에 쓰다 보면 초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이야. 대부분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비전을 종이에 적네. 그것은 매우 이치에 맞는 일이지. 자기 생각을 종이에 써두지 않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생각을 종이에 적도록 하게. 느끼는 것도 종이에 적어두면 마음 정리가 된다네. 가능하다면 처음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생각했던 것을 모두 써보게.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일 걸세.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이 과연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를 검증해 봐야 하네. 자신의 사고를 통제할 수 있어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네. 게라 씨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어서 말했다. 연애도 사업도 성공하고 싶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이게나. 그다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는 두 종류가 있네. 자신의 내면과 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자신의 외부와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외부와도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리가 없네. 대부분이 목류병 환자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아침이 되면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출근한 뒤 일에 쫓겨 하루를 보내지. 낮에는 눈앞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쓸데없는 잡일에 몰두한다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일주일을 보내지.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렇다네. 그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왜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소박한 의문을 가진다네. 자신에게는 배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욕도 왕성하지. 오히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어쩐지 배우는 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어쨌든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의식을 집중해 보게.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유리한지,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생각하네. 순식간에 이것저것을 따져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욕구를 깨닫기가 더 어렵다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옛날에 텍사스를 차로 운전해 갈 때의 일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그 지역은 도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길이 끝없이 이어진 곳이지. 한참을 달리니 도로 옆에 차에 부딪혀 구부러지거나 휘어진 표지판이 종종 보였다네. 주유소 옆에 있는 카페에서 경찰에게 이 부근 젊은이들은 형편없군요. 표지판이 몇 개나 부서져 있더군요. 라고 말했네. 그랬더니 경찰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네. 그건 장난으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부딪힌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도로에는 표지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표지판을 들이박는 걸까요? 처음에는 실버타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즐기는 벌칙 게임이 아닐까 하는 소문도 돌았었죠. 물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단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나는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네. 왜냐면 그들이 표지판에 부딪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야. 아무것도 없는 도로를 달리며 그들의 시선이 표지판으로 향했을 것이네. 피곤하니까 정신이 몽롱했겠지. 그러고 표지판을 보면서 부딪혀버린 것으로 생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부딪힌 것인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눈에 띄인 표지판에 자동차가 부딪히고 만 것이라네. 정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뜻이군요. 이해가 빠르군.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네. 저도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벽에 부딪힌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미 벽적으로 의식이 향해서 정말로 부딪혀버렸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해야 하네. 예를 들면 멋진 여성과 사귀고 있다고 해보세. 상대방이 자기보다 훨씬 근사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나 생각했다면 그 일은 현실이 되어버리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네.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법이네. 자신의 사고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늘 의식하게. 말하는 동안 어느새 목적지인 무인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게라 씨와 나, 그리고 집사인 스티브 씨까지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려 준비해온 점심 도시락을 꺼냈다. 눈앞에는 플로리다의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바다가 끝없이 이어졌다. 해변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최고의 시간이었다. 점심을 다 먹자 게라 씨가 말했다. 잠시 산책이나 하고 오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혼자서 생각해 보게나. 자네의 마음 변화를 이 노트에 써놓아도 좋네. 우리도 잠시 그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 나는 스티브 씨가 건네준 배낭을 메고 혼자서 무인도 탐험에 나섰다. 잠시 바닷가를 걸으니 갑자기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이 온몸에 밀려왔다. 주위에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공간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자유다. 뭐든 마음대로 하자. 나는 이 섬의 왕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기분이었다. 펼쳐진 바다와 파란 하늘도 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생각을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데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흘러넘쳤다. 그래,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어. 나는 샘솟는 아이디어에 도취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전 세계 20살 중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임이 틀림없어라며 게라 씨와 신, 부모님, 떠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샘솟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평안함과 감사함에 넘친 나는 원래 배가 있던 자리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곳에 게라 씨와 함께 타고 왔던 배가 사라지고 없었다. 인생을 신뢰하는 자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잠시 어디 가신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주위가 어두워지자 점점 불안해졌다. 나만 버리고 가버린 것일까?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것도 뭔가 수업임이 틀림없어. 내 안의 불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과제일까?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려는 걸지도 몰라. 에이, 또 저 할아버지한테 당했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조금 더 섬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내가 왔던 방향과 반대쪽 해변 안쪽에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텐트 앞에 피투성이인 어린아이의 하얀 셔츠가 떨어져 있었다. 어두운 데다 불안과 공포가 한 번에 덮쳐와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 섬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이 아이는 맹수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것이 이번 크루즈 여행에 초대받은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러고 보니 로빈슨 크루소를 좋아한다면 그 이야기에 나올 법한 섬이 있다네. 한번 가보고 싶은가? 라고 게라 씨가 말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는 또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난처한 상황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는 이 섬의 왕이다 라고 외쳤을 때 맛본 최고의 기분은 싹 사라지고 없었다. 낮에는 그렇게 고마웠었던 게라 씨에게 분함과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토록 좋은 말을 해주었으면서도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게라 씨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피곤해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배낭을 뒤져보니 다행히 성냥과 약간의 음식물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조금씩 먹는 것이 좋을까? 어쨌든 장작을 걸어모아 불을 지폈다. 조용히 불을 보고 있자니 여러 감정이 올라왔다. 오랜만에 느낀 분노가 방아쇠가 된 것인지 어릴 적 가족의 상황이 떠올랐다. 술 취한 아버지에게 맞았던 일, 엄마가 나를 감싸고 누나와 남동생은 벌벌 떨고 있었다. 평소에는 떠올리기 싫은 광경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맨 처음에는 분노, 뒤이어 슬픔이 밀어닥쳤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일까? 가족에 대한 증오와 애처로움이 섞인 감정이었다. 어쩌면 이제 만나지 못하는 걸까? 평생 만나고 싶지 않다고 증오했었던 아버지도 까닭없이 만나고 싶어졌다. 내가 심한 말을 했던 일을 사과하고 싶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친구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내 주변엔 다양한 사람이 있었구나. 정신이 들고 보니 아침이었다. 해변으로 나가보니 바다에서 익숙한 크루즈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갑판에는 게라 씨가 싱글거리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팽팽했던 긴장감에서 해방된 탓인지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게라 씨가 해변에 내려 걸어오자 나는 달려가서 그에게 안겼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감정이 진정되자 그가 내게 물었다. 어제부터 어떤 사고와 감정이 자네 머릿속에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는데 배가 없는 것을 보고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불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했겠지? 아, 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얼굴을 보면 한 방 때리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설사 하룻밤이라고는 해도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어제의 분노를 섞어 항의하듯 말했다.
분노한 것은 좋은 일이네. 그동안 자네는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을 무시하고 있었지. 그래서 나중에는 무엇을 느꼈는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전에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피투성이인 어린아이 셔츠도 떨어져 있었는데 조금 더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거 말인가? 라고 말하더니 게라 씨가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얼마 전에 놀러 왔던 손자가 코피를 흘렸을 때 입고 있었던 거라네. 하지만 어째서 자네가 죽는가? 그건 말이죠. 나는 맹수에게 아이가 잡아먹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차마 창피해서 꺼내지 못했다. 자네가 이러한 감정과 사고에 익숙해졌으면 싶었네.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자네가 느꼈던 모든 감정은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야.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무인도 같은 곳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며 부모, 회사, 사회를 비난하고 싶어진다네. 자네가 이 같은 감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기를 바랐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채로 살아갈 테니 말일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인생을 통제하는 힘을 빼앗아갈 정도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라네. 그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 네, 제가 서 있을 위치를 잘 알게 됐습니다. 이 무렵에야 게라 씨의 의도가 잘 이해되었다. 감정은 두려운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자네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인생을 신뢰하는 것이네. 일시적으로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면 오늘 일을 떠올려 보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인생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지. 자, 어쨌든 잘했네. 이것으로 그럭저럭 마인드셋의 기초가 완성된 듯하군. 내일부터 드디어 다음 단계로 들어가세.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때가 드디어 왔네. 우선 세일즈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네. 무척 황당했던 수업을 무사히 끝내고 추억이 깃든 섬을 뒤로 했다. 집으로 돌아갈 때의 크루즈는 내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나아갔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평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